네, 그럼 오늘 전자수학 A 29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기말고사만 남았어요. 기말고사는 방금 전에 대충 설명을 했듯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요일 날 나눠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날 보겠어요. 수요일 날 보겠고 2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내겠어요. 문제 수는 뭐 대충 중간고사 볼 때와 비슷할 텐데 예, 시간은 지금 조금 더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전 범위고 오늘 배우는 것은 챕터 8까지는 거의 나올 거고요. 챕터 9는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매치드 필터 부분만 나오고 MMS 리시버 부분은 안 나온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보면 이제 이 과목이 좀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러는 것 같아서 우리 다른 학교 다른 학교의 그 해당하는 과목에 대한 것을 제가 가져왔어요. 확률 변수 및 확률 과정의 기초라고 불리고 보니까 3학년 2학기 과목인 것 같아요. 우리는 3학년 1학기에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랜덤 베리어블을 예전부터 이제 불규칙 변수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학교는 요즘 뭐 이렇게 잘 안 불러요. 근데 옛날 말인데 벌써 30년째 이렇게 부르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제 뭐 랜덤 상수 좀 이상한 용어로 막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랜덤 베리어블 배우고 뭐 모멘트들 배우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랜덤 프로세스로 확장하고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 그다음에 파송 랜덤 프로세스 배우고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 그다음에 파워 스펙트럼 배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시스템 해석 방법 그다음에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알아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오늘 배울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번 학기 동안 배운 것이 뭐 우리 학교에만 있는 이상한 과목이 아니라 이게 소위 말해서 그 탑 티어 스쿨에서는 그냥 스탠다드 필수 과목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약간 이제 세컨드 티어 학교들이 이 랜덤 프로세스까지 커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랜덤 베리어블만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상한 걸 배운 거 아니고 뭐 제가 너무 많은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본래 이 정도 다 커버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어제까지로 사실 수강 신청은 일단 마감됐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 변경 계약하고 나서 이제 다음 학기 거 들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제 과목을 좀 홍보를 하면 본래 우리 그 AI 그 기초 과목이 있고 AI 심화 과목이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AI 심화 과목으로 최적화 및 그러니까 인공지능 최적화 뭐 이런 과목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들려고 했는데 다음 학기에 개설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단 약간 인공지능 부분이 좀 적은 최적화 과목을 지금 만들려고 해요. 방학 때부터 이제 내일부터 만들어야죠. 지금은 일단 그 전자과 학부 특론 과목 490T로 돼 있고 제목은 최적화 및 응용 이렇게 돼 있고 화목 11시 수업이에요. 그래서 요게 교과서인데 이게 교과서인데 요 책도 좀 참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학기 초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Mathematics for 뭐 Machine Learning인가요? 예, 그 과목도 이제 좀 참고를 해서 할 텐데 최대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위주로 할 거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캘큘러스 벌써 좀 많이 까먹은 것 같고 잊어버린 것 같다. 그다음에 리니어 알지브라가 도대체 최적화 관련해서는 어디에 쓰이는지 좀 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아주 뭐 괜찮을 거예요. 최근에 우리 젊은 교수님들 오시면서 이 400단위 특론 과목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소개해주고 좀 편하게 수업 듣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전필처럼 제가 가르쳤을 텐데 그러면 다 이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책을 한 이게 교과서고 이 책 말고도 말했지만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 그것도 레퍼런스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최대한 리뷰가 되면서도 최적화에 대해서 좀 알고 특히 최적화 리니어 알지브라 프로바빌리티 옵티마이제이션이 그러니까 리니어 알지브라 캘큘러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바빌리티가 어떻게 머신러닝과 적용 연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얘기하려고 할 텐데 얼마나 많이 얘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 관심 있으면 들어보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고 있던 챕터 8 다 하고요. 챕터 9는 이제 정말 눈썹을 휘날리면서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쯤 하고 있었어요. 이쯤. 그래서 주제가 뭐였냐면은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네로 밴드 프로세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표 그림이 바로 이거였죠.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그렸더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밴드 패스라는 것은 여기 DC 제로 프리퀀시 근처에 아예 파워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만큼 적분해도 파워가 없죠. 네.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밴드 내에서만 이제 스펙트럼이 넌제로 값을 가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네로우 밴드라는 것은 뭐냐면 요 밴드위스와 센터 프리퀀시 비교를 했더니 센터 프리퀀시가 매우 크더라 하는 것을 이제 네로우 밴드 시그널, 네로우 밴드 랜덤 프로세스의 정의로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티피컬한 파워 스펙트럼과 티피컬한 샘플 패스를 하나 그려봤어요. 뭐 방금 전에 본 것과 매우 유사한 파워 스펙트럼이 하나 그려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엔벨로프를 그린 거예요. 포락선. 예. 실제로는 요 실선 있죠. 지금 실선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요게 샘플 패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요 주파수가 요 FC에 가깝죠. 요 센터 프리퀀시 FC에 가까운데 보면은 요 간격들이 일정하진 않아요. 그 얘기는 페이스와 매그니튜드가 다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죠. FC로부터. 그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면 뭐 매그니튜드와 페이스로 나눠서 리얼 밸류드 네로 밴드 프로세스 N 오브 T를 R 오브 T와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페이스 프로세스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요 2파이 FCT를 가지고 코사인 펑션과 사인 펑션을 만들어요. 그러면 두 개가 서로 뭐 직교한다고도 하는데, 그게 왜 직교인지는 이제 나중에 통신 시간이나 신호 처리 시간에 듣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네로우 밴드 프로세스의 이 부분을 인페이스 컴포넌트, 이 부분을 쿼드러처 컴포넌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인페이스, 이 부분 Y를 쿼드러처 컴포넌트라고도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N 오브 T라는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프로세스가 있을 때, 밑에 블록 다이어그램 지난번에 그린 거예요. 네. 여기도 그림이 있지만 이렇게 n이 들어가는데 이걸 스플릿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2배의 코사인 FCT, 여기 마이너스 2배의 사인 FCT를 곱하고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링을 하면 방금 전에 말한 그 리얼 밸류드 베이스 밴드 랜덤 프로세스 X 오브 T와 Y 오브 T를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널리시스 하는 거죠. n로부터 x와 y를 얻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x와 y로부터 신티사이즈를 할 수 있는데, 신티사이즈 할 때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에 x 오브 t가 들어가고, 여기선 또 2배가 아니에요. 그냥 코사인 2파이 fct고, y 오브 t에 대해서는 페이즈를 90도 돌려서 마이너스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를 더하면 n 오브 t가 얻어져요. 통신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베이스 밴드 시그널로부터 하나의 밴드 패스 시그널, 다 리얼 밸류드예요. 얻는 이런 시스템을 쿼드러처 모듈레이터 또는 IQ 모듈레이터, I는 인페이스, Q는 쿼드러처예요. 그리고 쿼드러처는 엄밀히는 쿼드러처 페이즈의 줄임말인데 뭐 IQ 모듈레이터라고도 하고요. IQ 모듈레이터. 반면에 이렇게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로부터 인페이스와 쿼드러처 성분을 뽑아내는 이 시스템, 싱글 인풋 투 아웃풋이죠. 이것을 IQ 디모듈레이터 또는 쿼드러처 디모듈레이터라고 한다. 이런 말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일 때는 저게 x와 y가 어떤 임의의 시그널처럼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고 있냐면, 여기서 가정이 뭐냐면 n of t가 뭐예요? at least y sensational이라고 가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뭐 앞서 말했듯이 당연히 리얼 밴드 패스 네로 밴드 프로세스예요. 네. 자, 이렇게 가정을 하면 매우 흥미로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뭐라고 했죠? 타임 도메인 상에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아까처럼 그 쿼드러처 디모듈레이터로 인페이스 쿼드러처 x 오브 t, y 오브 t를 뽑아내면 놀랍게도 x 오브 t와 y 오브 t가 각각 어때요? 예, 각각 오토 코릴레이션을 가질 텐데 그것이 같다는 거예요, 두 개가. 알겠어요? 예. 그러면 이 5번으로부터 어떤 걸 알 수 있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10번처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보세요. 양변을. 그러면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쿼드러처 컴포넌트의 파워 스펙트럼이 되고,
right hand side는 in phase 성분의 파워 스펙트럼이 되잖아요. 두 개가 같아요. 놀랍죠? 그런데 그럼 혹시 뭐 uncorrelated 아닐까? 일반적으로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아닌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당연히 이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은 좀 뭐 복잡해요. 파워 스펙트럼으로부터 계산하래요. 6번식에 따르면. 좋아요. 그럼 아예 그냥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을 바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되죠?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네. 그리고 참고로 앞서 말했던 그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으로부터 파워 스펙트럼을 얻으면 이게 9번처럼 되는데 이 9번과 11번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했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이 있어요. 우리가 FC를 여기로 잡았어요. 여기로. 네. 사실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쿼드러처 디모듈레이터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널리시스 x of t와 y of t를 뽑아낼 때 코사인 사인을 곱하잖아요.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어떻게 돼 있어요? 파워 스펙트럼은 fc와 마이너스 fc의 델타 펑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오른쪽으로 fc만큼 시프트 되고 또 이 스펙트럼이 또 왼쪽으로 fc만큼 시프트가 된 다음에 더해져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즉의 푸리에 트랜스폼인 파워 스펙트럼들이 되고요. 빼져서 J 타임스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 돼요. 자, 그래서 이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을 잘 보면 J 타임스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을 보면 이게 뭐죠? 아드 펑션이죠. 맞아요? 지금 이 경우에. 네. 그래서 뭔가 이거 혹시 항상 이런 게 성립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프로퍼티를 이제 좀 보면 어떤 프로퍼티가 있냐면 계산을 다 해야 되지만 이런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걸 볼까요? 이걸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보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어떤 요건 똑같은 함수죠.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처음 걸 안 한 이유는 처음 거는 요게 순서가 yx고 이쪽은 xy라서 이걸 안 하고 요거부터 보는 거예요. 네. 같은 함수죠. 그렇죠? rxy라는 그것을 아규먼트를 부호를 바꿨더니 네거티브 사인도 붙어 나와야 돼요. 이런 것을 뭐라 그러죠? 이런 펑션을 뭐 odd 펑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펑션이 odd 펑션이죠. 맞습니까? 이게 타우라고 해보세요. odd 펑션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 그림에서도 뭐 금방 알 수 있듯이 타우가 제로일 때 제로여야죠. 왜냐하면 타우에다 제로 넣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a는 마이너스 a, 그럼 a는 얼마예요? a는 0이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로 아래다 써놨듯이 놀라운 건 뭐냐면 in phase 컴포넌트와 쿼드러처 페이즈 성분이 일반적으로는 correlated random processes예요. 참고로 uncorrelated random process의 정의는 뭐였어요? x와 y가 uncorrelated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요 값이 물론 제로 민을 가정하고 있고 여기 제로 민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민을 안 뺐을 뿐이에요. 이 값이 어떻게 되죠? 모든 T1, T2에 대해서 0이어야지 우리가 두 랜덤 프로세스, 제로 민 랜덤 프로세스가 uncorrelated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말하는 건 뭐죠? 이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성립 안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같은 t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t1 예를 들어서 t1 이렇게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0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비록 correlated 랜덤 프로세스가 나오지만 어떤 한 순간에 딱 샘플을 해서 보면 이 두 랜덤 프로세스를 샘플해서 얻은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은 뭐 제로민이에요. 이 경우에 랜덤 베리어블은 uncorrelated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나중에 통신을 하거나 레이더 신호 처리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밴드 패스 시그널을 처리해야 될 때 항상 보면 이제 노이즈의 오브저베이션에서 이제 베이스밴드로 뭐 내려서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 샘플을 딱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n이 가우시안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필터를 보면 리니어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x와 y가 조인틀리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시즈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말하는 건 뭘까요? 이게 말하는 것은 8번에서 이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x 오브 제로와 y 오브 제로를 보면 얘가 이때는
IID 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independent는 어디서 나오죠? 이게 가우시안일 때는 uncorrelatedness가 제롬인 uncorrelatedness가 independence를 말하죠. imply 하죠. 맞아요. 두 번째 identical은 뭐예요? 파워가 같아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rxx0 equal ryy0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인페이즈 성분과 쿼드라처 성분이 베리언스도 똑같은 가우시안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if 가우시안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의미해요. 여기서 물론 t0라고 해도 돼요. 어떤 특정 타임 모든 t0에 대해서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얻느냐? 오늘 제가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이걸 유도하고 있으면 밑도 끝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통신 수업을 들으면 아마 수업 시간에 유도를 할 것 같아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요식 쿼드러처 디모듈레이터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RXX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T 플러스 타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XT 플러스 타우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죠. 데피니션에 따라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이 각각을 뭐냐면 XT를 어떻게 얻느냐를 보는 거예요. XT는 어떻게 얻죠? N of T를 곱하죠. 2 코사인 2 파이 FCT.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H of T라고 하면 얘는 이제 싱크 펄스가 되겠죠. 밴드위스 적당히 잡으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밴드위스의 역수를 이렇게 잡을까요? 밴드위스의 두 배의 밴드위스 보다 1 over TS가 크거나 같게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트가 성립하게 이렇게 잡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제 여기다가 로우 패스 필터링 한 거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XT 플러스 타우는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그냥 쭉 정리를 잘 하면 돼요. 쭉 정리를. 그래서 여기 LP라고 돼 있는 거를 그냥 편의상 convolved 요 impulse response니까 H of T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도 대신에 H of T로 컨볼루션을 하면 되고 그래서 잘 정리하면 원하는 프로퍼티를 얻어낼 수 있어요. 프리퀀시 타임 도메인 상에서 또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그래서 그 데리베이션 과정이 티디어스하게 나와 있을 텐데 다 생략하겠어요. 그거 우리 다 얘기하다가는 오늘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은 요 그림이에요. 그림. 지금은 이제 이 렉탱귤러로 해놨잖아요.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예를 들면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쪽도 이렇게 생기겠죠. 왜 그렇죠? 우리가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를 얘기했으니까 파워 스펙트럼이 리얼 이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생기면 여기도 이렇게 생기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예요? 이렇게 준 다음에 요 FC를 중심으로 쿼드러처 디모듈레이터를 써서 인페이스 쿼드러처 성분을 뽑아내요. X of T, Y of T로 리얼 밸류드 베이스 밴드 랜덤 프로세스 두 개를 뽑아내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고 여러분한테 X of T의 파워 스펙트럼을 그려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식을 이제 쓰는 거죠. 식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그 식이죠. 요게 9번이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FC만큼 시프트한 스펙트럼과 왼쪽으로 FC만큼 시프트한 스펙트럼을 더한 다음에 베이스밴드 쪽만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이 녀석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죠. 저 녀석은 이렇게 나타나고 맞습니까? 반면에 이 녀석을 또 왼쪽으로 시프트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녀석과 이런 녀석이 얻어지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X와 Y의 각각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으로부터 얻어지는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려면 얘 두 개를 더 해야 돼요.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되죠? 렉탱글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더하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일단 여기는 이렇게 되겠고,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아니죠, 잠깐만.
이게 간격이 다르죠. 예, 구간을 나눠야 되겠네요. 구간을 쪼개서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뭐예요? 직선을 더하면 직선이죠. 고등학교 때 배운 그렇죠. y는 ax 더하기 b 더하기 y는 cx 더하기 d 하면 어떤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스와이즈 직선들을 더하면 직선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고 뭐 그다음에 이것과 이것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구간이 조금 있죠.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더 가파르게 올라가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좀 덜 가팔라야 되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얻어질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다음에 빼는 거는 빼는 거 어려워요. 자, 여기서 이걸 빼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되고 잘 그려 보세요. 저는 이제 머리가 안 돌아와서 못 하겠어요, 여러분이. 네, 주의할 것은 뭐예요? 뺀 다음에 예, J를 곱해야 파워 스펙트럼이 되는데 그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그리라고 주로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양변에 J를 곱해 보세요. 네거티브 J를. 그러면 네거티브 J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죠? 이제 뺀 게 되죠. 그렇죠? J 곱하기 J는 네거티브 1이니까 뺀 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리라고 한다면 얘를 그리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뺀 거 그려 놓으면 돼요. 여기서처럼 여기도 네거티브 J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을 그려놨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 0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렉탱글인데 요 딱 가운데를 잡아봐요. 지금 여기 옵셋이 약간 줬잖아요. 근데 가운데를 FC로 잡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정확하게 가운데를. 그리고 이게 뭐 반드시 사각형이 아니라 시메트리컬하고 하다고 해보세요.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그러면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고 왼쪽으로 시프트하면 가운데 똑같은 게 두 개 생기니까 빼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완전히 0이 되겠죠. 자,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 모든 f에 대해서 0이면 그것의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인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은 모든 타우에 대해서 0이겠죠. 그렇잖아요. 0 펑션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0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n이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일 때 네, 어떻다고 했죠? 민이 인페이저 쿼드라체 민이 제로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뜻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x of t and y of t가 뭐라고 해야 돼요? 네, uncorrelated. 이렇게 여러분이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유도 안 하겠어요. 이게 너무 복잡해서. 네. 자, 그 다음에 네, 유도 과정이 다 나오죠. 지저분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샘플링에 대해서는 이제는 여러분이 뭐 음악 할 때, 음악 작곡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면 맨날 표절 관련해서 나올 때 그 샘플링 뭐 이런 말, 또는 오디오 기기 샘플링 있고 또 시노미 시스템, 시그널스 앤 시스템스에서 하던 샘플링. 그 다음에 통계에서 말하는 뭐 샘플링 from a distribution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요 세 개를 이제 다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목을 듣기 전에는 이 중에 하나밖에 몰랐을 수 있어요. 뭐 또는 두 개만. 이제 이 세 개를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샘플링 어쩌고 하는 거는 이제 테크니컬한 텀이 아니니까 이건 저도 정확히 모르고 빼고 시그널즈 앤 시스템즈 시간에 말하는 거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하나는 뭐였어요? 샘플링이라는 것은 x of t라는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있으면 여기다가 impulse train을 곱해서 맞아요? 네, 어떤 임펄스인데 높이가 이렇게 본래 우리가 샘플링 하고 싶었던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쫓아가는 그런 시그널로 바꾸는 것을 어떤 책 그다음 어떤 사람들은 샘플링이라고 하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싫어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x of t를 어떤 매 ts마다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새롭게 어떤 discrete time 시그널을 이렇게 정의할 때 뭐 d라고 붙일까요? 이런 것을 샘플링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은 요거의 샘플링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discrete time 시그널로 바꾸는 것을 A to D 컨버터다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sampling from a distribution은 뭐였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떤 랜덤 소스를 만들어서 또는 얻어 구해서 여기서 얘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 x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샘플링이라는 것은 여기서 주로 보통은 아닐 때도 있지만 인디펜던트 아이덴티컬하게 몇 개 리얼라이제이션을 취하는 거죠. 그것을 샘플링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샘플링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그널 젠 시스템스 시간에 말하던 그 샘플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샘플링 관련해서 지금 이런 샘플링 여기서 말하던 샘플링 관련해서 사람 이름이 붙어 있었던 디어렘이 있었죠. 그다음에 뭐 미니멈 밴드위스 하면서 바로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이라는 거였어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이 뭐였어요?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 뭐 퍼펙트 리컨스트럭션 뭐 관련돼서 뭐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여러분께 리뷰를 해주면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제 적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샘플링 하는 것에 대해서만 쓰는 사람도 있고 퍼펙트 리컨스트럭션까지 다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은 어쨌든 리컨스트럭션과 다 붙여서 말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given a deterministic 시그널이에요. 먼저 deterministic 시그널 x of t of finite energy 이렇게 시작해요. 알겠어요? 참고로 이 finite energy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어썸션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그 푸리에 트랜스포머블 하려면 본래는 이제 그 디렉 델타 이런 제너럴라이즈드 펑션 쓰지 않고 푸리에 트랜스포머블 하려면 시그널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죠? absolutely integrable 즉 L1 펑션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 달나라로 갔다가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죠. 왜냐하면 푸리에 트랜스폼 된 해서 얻은 그 시그널이 캐피탈 X 오브 F가 L1 펑션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못 돌아오죠. 그런데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다고 했고 사실 여러분이 배운 대부분의 것은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라서 인티그랄도 어때요? 어떤 제로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t 잡은 다음에 쫙 이렇게 무한대로 보내면서 이게 수렴하면 존재한다고 하고 정의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을 정의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오브 파이나이트 에너지 즉 시그널 자체가 에너지 시그널이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지금 말하는 샘플링 디어렘과도 관련이 되거든요. 샘플링 디어렘도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민 스퀘어 센스로 이제 컨스트럭션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해요. 지금 여기서 다루진 않겠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에피소드를 마지막 시간이니까 또 얘기해주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를 졸업을 하고 어떻게 미국에서 한번 교수 물을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30개 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도 안 해요. 대부분이 답도 안 하고 뭐 이번에 당신은 뭐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답을 아예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6군데서 인터뷰를 하자고 왔어요. 그래서 와 이제 신난다 이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시라큐스 대학이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또는 아시는 분 중에서 공무원이신 분들 보면은 공무원도 보면 한번 연수를 보내주는 거래요. 1년짜리. 대학 교수들 그 연구년처럼 연수를 보내주거든요. 1년짜리. 뭐 석사학위를 따서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시라큐스 대학이 뭐 행정학인가요? 그쪽으로 굉장히 유명하대요. 대학원이.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자주 오는 곳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시라큐스 대학 전기 및 컴퓨터 공학과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러 오라 그래서 갔어요. 하면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안 그랬는데 압박 면접 비슷한 거를 했어요. 그것도 그 임용 세미나라고 하거든요. 학생들 앞에서 이제 공개 세미나를 하는데 제 연구에 대해서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인자하게 생기신 교수님 한 분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그 학생들한테 얼마나 티칭을 잘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자, 시그널 x of t가 주어졌는데 이것이 코사인 2 파이 t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코사인 펑션이에요.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 시그널을 이제 내가 샘플링 하고 싶어요. 이 시그널을 샘플링해서 어떤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만들고 싶어요. d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샘플링 레이트를 한번 얘기해 보래요, 저보고.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죠. 주파수가 1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FC가 1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디렉 델타가 1과 마이너스 1에 있는 거죠. F라고 하면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자, 그러면 맥시멈 프리퀀시 컨텐트가 1이고 2배 하면 2잖아요. 그래서 2Hz로 샘플링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Hz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 초마다 2번 샘플링 하는 거죠. 그래서 2Hz로 샘플링 하면 됩니다 했더니 그러면 대입해 보래요. 그래서 제가 뭐 어렵나?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잖아요. 2Hz로 샘플링 한다는 것은 2분의 1의 정수배에서 이밸류에이션에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자, 2분의 n 넣으면 어떻게 되죠? 파이 n인가요? 그때 이제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사인이었나 보다. 기억이 나네. 사인이었어요. 네, 사인. 자, 어떻게 되죠? 여러분 뭐예요? 사인 파이 n은 모든 n에 대해서 0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보고 자 이제 당신 말대로 나이키스트 샘플링을 했으니까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을 해보래요. 저보고. 자, 0인 시그널을 가지고 제가 리컨스트럭션을 아무리 인터폴레이션 펑션을 써서 해봐야 0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0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사인 펑션이었는데 당신 말대로 하니까 0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데 와 정말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개망신을 당하고 제가 그 6군데 인터뷰를 하고 5군데 오퍼를 받았어요. 5군데에서 당신 우리 저기 조교수로 오세요 했는데 시라큐스 대학에서만 탈락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저한테 이제 시노미 시스템 배운 학생들은 조금 이 얘기 벌써 들었어요, 그렇죠? 네, 못 들은 학생도 이제 이번에 하는데 자 뭐라고 해야 되죠 일단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뭐 일부 학생들은 그래요. 요게 그 1에 있으니까 사실 요 2보다 약간 더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딱 2배가 아니라 그렇게 말해봐야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 교수님이 원했던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했지만 후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폼 뭐 이런 거 얘기하려면은 사실 이 시그널이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어야지 이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이 맞아요. 근데 코사인 사인 펑션은 어떻게 돼요 이게? 파워 시그널이잖아요. 제가 이번 수업에도 얘기했지만 디터미니스틱 파워 시그널이라서 이렇게 샘플링 해가지고 리컨스트럭션 하려고 딱 보면 0이에요 그냥. 네. 안 되는 거죠.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아한 말은 뭐였어요? 지금 제가 다시 그 인터뷰로 돌아가서 또는 타임머신을 시간 여행을 해서 너 일로 와봐. 내일 인터뷰 가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 교수님들과 학생들 앞에서 웃으면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본래 우리가 이제 후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absolutely integrable 시그널에 대해서만 모든 F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그널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옮긴 다음에 주로 우리가 이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을 증명하기 때문에 사실 갔다가 돌아오는 리컨스트럭션 하는 문제가 사실은 있다. 엄밀하게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이란 것은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에 대해서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증명 과정에서도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 푸리에 트랜스폼과 인버스 트랜스폼이 아니라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부르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결국 매 2분의 t의 정수배마다 샘플링해서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게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 아니라서 이 디어렘을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엄밀히 얘기하면 1Hz의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 경계에서 잘리면 안 돼서 그래서 사실 약간 2배의 엡실론 정도 자르고 타임에서도 윈도잉 하면은 사실 퍼펙트 리컨스트럭션까지는 아니지만 엔지니어링 센스로 충분히 근사적으로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랬으면 제가 시라큐스 대학에서 이제 살면서 안 돌아왔겠죠. 포항공대로 오지 않았겠죠. 거기서 해피하게 살면서. 네, 아니에요. 저는 다른 대학 가서도 이제 돌아왔어요. 포항공대에서 오라고 해서.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샘플링 디어렘은 본래 finite energy signal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given a deterministic finite energy signal x of t에 대해서 이제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여기 만약에 f of x가 equals 0 for all f greater than or equal to w.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x of f를 그렸더니 w와 어떤 네거티브 w 이 바깥쪽에는 다 0이란 거죠. 그렇죠? 물론 뭐 포함하고 있는데 사실 그다음에 뭐 no singularity 이런 건데 디렉 델타가 있는 순간에 어때요? 이 finite energy signal이라는 게 violate 되니까 디렉 델타가 뭐 이 경계에 있을 수는 없어요. 지금 가정하에. 여기만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if 그다음이 then이 이거예요. then. 예, then이 뭐냐면 x of t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를 매 어떤 ts마다 이제 말 그대로 evaluation을 한 것에다가 그다음에 sync 펑션인데 ts t-nts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그다음에 where 그래서 where가 중요해요. where 1 over ts가 이제 샘플링 레이트인데 이것이 2배의 w 이상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where 이 equality is in the L2 sense 이렇게 사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L2 sense로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x of t와 이 partial reconstruction 한 거 있잖아요. 어떤 캐피탈 n을 잡아서 싱크 이렇게 한 거를 차이를 제곱하고 그다음에 모든 구간에서 이제 적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리미트를 취해서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이게 0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알겠어요? L2 센스로 이 두 개가 같다라는 말이 right side와 left side가 같다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디어렘과 관련해서 우리가 definition이 나오죠. 이 두 배의 밴드위스를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이키스트 미니멈 샘플링 레이트라고 하죠.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저거를 나이키스트 레이트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나이키스트 레이트보다 결국은 나이키스트 레이트보다 같거나 빠르게 샘플링하면 어때요? 요것들을 모으면 discrete time 시그널이 되잖아요. discrete time 시그널로부터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L2 센스로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인데 그 퍼펙트가 아니고 L2 센스로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이고 여러분이 프루프를 못 봤을지도 모르지만 프루프는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은 지금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요게 뭐죠? 요게 일종의 어떤 요 에러 시그널이잖아요. 에러 시그널 그러니까 n 플러스 마이너스 n까지 트렁케이션 했을 때의 리컨스트럭션 에러 시그널이죠. 에러 시그널의 에너지잖아요. 지금 저게 에너지가 0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자, 타임 도메인 에너지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나와야 될 게 프리퀀시 도메인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요거를 보일 때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이걸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꿔요. 뭘 써서? 파스발즈 릴레이션을 써서. 그래서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x of t에 에너지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파스발즈 릴레이션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 x of t가 에러니까 e라고 할까요? 지금 에러 시그널 이렇게 된다고 하면 en이라고 합시다. n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en은 어때요? 이 녀석의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그래서 리미트를 취하고 어쩌고 하면 결국은 여러분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 프루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약간 요 L2 센스기 때문에 리미트가 뭐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는 게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x of f가 어떻다는 거예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저기 뭐 xn of f라고 할까요? right hand side를 푸리에 트랜스폼한 이것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요. 물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퀄리티는 또 민 스퀘어 센스겠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리뷰가 대충 됐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 첫 번째 조건이 violate 되면 어떻게 돼요? 네, aliasing이 생긴다고 하죠. aliasing. 네. 그래서 이 과정을 근데 여러분은 좀 다르게 많은 책에서 다르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진도 다 못 나가는데 네. 이 과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이렇게 있었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이런 디렉 델타 펑션 in continuous time 시그널로 바꾸죠. 그게 이 xs of t잖아요. 여기서부터 요 값들을 어떻게 보면 따와서 델타 펑션의 높이를 따와서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만드는데 요 이제 x of t로부터 xs of t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많이 나타냈을 거예요. 그래서 에일리어싱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이게 네거티브 w, w에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네, 어떻게 됩니까? 저 곱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네, 1 over t가 곱해지고요. 요 높이가 a였으면 이제는 높이가 a over ts가 되고요. 얘는 어쨌든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으로 샘플링 레이트의 정수배만큼 왼쪽으로 샘플링 레이트의 정수배만큼 옮겨서 다 더하죠. 그게 다 더한 게 이게 x of f였다면 다 더한 게 x sub s of f가 돼요.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이 폭이 2w이기 때문에 쉬프트하는 양이 2w보다 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오버랩이 생기지 않는데 나이키스트 샘플링 티어렘에서 나이키스트 레이트보다 더 느리게 하면 이제 이렇게 오버랩이 생기죠. 그래서 요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어떤 이방인이 끼어들죠. 맞아요? 예. 그래서 에일리어스 이게 닉네임이란 뜻도 되지만 또 다른 이름 이런 거잖아요. 남 이런 뜻도 되고 에일리어네이트 그러면 소외시키다 이런 거잖아요. 예, 엉뚱한 놈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에일리어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얘를 이제 어떤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또 바꾸는데 그러면 여기 사용됐던 요 1 over ts라는 것이 이제 discrete time 푸리에 트랜스폼의 프리퀀시로 보면 네, 그때 이게 1로 바뀌죠. 높이는 여전히 a over ts고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하지는 않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또 이제 이 디렉 델타를 실제로 곱할 수 없으니까 많은 회로 만드는 사람들은 이게 rectangular pulse with very narrow width 이런 걸로 근사를 하거든요. 예,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게 펄스 쉐이핑을 해야지 잘 나오는데 물론 렉탱귤러로 하는 게 이제 스위치를 써서 이렇게 게이팅을 하기 편하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어떻게 보면 이제 넌 아이디얼 샘플러로서는 그럴 듯하죠. 그래서 저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터링해서 다시 디스토션을 보정을 해요. 그 과정을 지금 여기 쓰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P of T라는 것을 rectangular pulse with period TP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with TP 그다음에 period TS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게 G라는 시그널이 deterministic signal to be sampled고 P가 non-ideal sampling에 사용되는 샘플링 펑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P of T가 네, 있지만 폭이 TP고 주기는 TS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GS를 얻고요. GS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필터링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예를 들면 G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설명이 구구절절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할 거예요. 다시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버전에 대해서. 네. 랜덤 시그널 버전에 대해서는 이제 파워 스펙트럼 가지고 뭘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결론만 먼저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아까 제가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이렇게 바꿔요. 참고로 나이키스트 샘플링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faster than 나이키스트 레이트인지 아닌지는 지금 몰라요. 그냥 샘플링하면 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의 DTFT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샘플링 레이트 곱하기 그 다음에 쉬프트에서 다 더한 것 그것을 folded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근데 그럼 X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돼야 되는데 이제 폴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흥미로워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x 기준으로는 f가 1, 2, 3, 4가 1 over t, 2 over t 이런 데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folded, 접혔다 이렇게 해서 folded spectrum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deterministic에서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과목에서 궁금한 것은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있어요. 이제 랜덤 프로세스 캐피탈 x of t가 있을 때 이것을 이제 샘플링하면 그래서 얻은 discrete time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샘플링 티어렘 자체는 앞서와 동일해요. 어떻게 되냐면 이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샘플링 레이트의 절반보다 작은 부분에만 들어있어요. 그게 이거죠. 이 말이죠. 어떤 W가 있어서 샘플링 레이트가 1 over TS죠. 이 S가 샘플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것의 절반보다 밴드위스가 작으면 어떻다는 거죠? 네. 여기 x hat of t라는 것은 일단 이렇게 리컨스트럭트 해서 만든 건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것이 x of t와 mean square sense로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mean square sense가 앞서 deterministic 시그널에서 말하는 mean square sense랑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릴 텐데 지금은 그냥 알고만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말하는 게 뭐냐면 요 녀석은 요 파셜 썸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요 x hat n이 x of t로 mean square sense로 컨버지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n으로. 책이 조금 틀렸어요. 책은 좀 쉽게 하려고 그냥 리미트를 안으로 끌고 들어가 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래는. 네. 그래서 여기서 파셜 썸을 하고요. 파셜 썸이고 여기는 뭐예요? 랜덤 프로세스를 샘플링한 게 들어있죠. 네. 싱크는 똑같아요. 인터폴레이션은. 그게 x of t라는 오리지널 랜덤 프로세스와 이제는 어때요? 이게 모든 t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t에서 적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모든 t 구간에서 적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나왔던 그 deterministic signal L2 펑션의 샘플링 티어렘과 다르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랜덤 프로세스의 샘플 패스는 에너지 시그널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교과서의 저자 이제 피블즈 박사님은 학생들한테 그래도 좀 화이트 라이라도 이 데리베이션 과정의 한 80% 이상을 보여주겠다고 하셔서 그냥 능청스럽게 프루프를 적어 놓으셨는데 그래도 좀 거짓말이라서 스케치라고 제가 스케치 오브 프루프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본래는 이 리미트가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expectation. 근데 이 피블즈 박사님은 이걸 집어넣고 그냥 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다 넣어놨죠. 그렇죠. expectation 안에. 예. 그래서 여기 따라가면 결국은 0이 되네? 알 수 있어요. 예. 좀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샘플링 티어렘 자체는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샘플링 티어렘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예를 들면 discrete time random process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discrete time random process의 파워 스펙트럼도 우리가 알고 싶을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것을 이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의 파워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는 법을 알고 싶을 텐데 식이 거의 유사해요. 이거 나중에 이제 뭐 대학원 레벨에서 주로 배울 텐데 샘플링 레이트 곱하기 그 다음에 파워 스펙트럼을 이제 폴딩을 하면 돼요.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을 폴딩을 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식이 거의 똑같죠, 그렇죠? 네. 놀랍게도 식이 거의 똑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참 뭐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예전에 그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학원 석사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 과목을 선택해서 구술 면접을 볼 때 우리 모 교수님께서 매우 좋아하시던 문제예요. 샘플링 티어렘 관련해서 물론 이걸 물어보진 않으셨어요. 이거는 이제 랜덤 프로세스 관련된 건데 앞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베이스밴드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의 샘플링 티어렘 그다음에 베이스밴드 랜덤 프로세스의 샘플링 티어렘을 커버했죠. 지금 맞습니까? 두 개가 사실 거의 동일해요. 맞습니까? 식 자체는 그냥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자리에 랜덤 프로세스 집어넣은 것과 동일했어요. 다만 그 이퀄리티가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 대해서는 Li 에너지가 0으로 간다라는 의미에서의 mean square sense 또는 L2 sense고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각각의 포인트 t에서 sequence of random variables가 다른 랜덤 베리어블로 수렴하는 mean square sense convergence였다는 것만 달랐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차이가 뭐냐면
보통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 대한 샘플링 디어렘은 그냥 우리가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이라고 해요. 예, 나이키스트 이름을 붙여서 여기다가 나이키스트라고 붙여놨잖아요. 근데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 샘플링 디어렘은 보통 셰넌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이라고 해서 이제 셰넌의 이름을 많이 붙여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디터미니스틱 버전에도 셰넌 나이키스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엄밀히는 그렇지 않아요. 셰넌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이라고 하면 밴드 패스 베이스 밴드 랜덤 프로세스에 대한 샘플링 디어렘이고 사실은 스테이셔너리티도 가정돼 있어요. 여기서처럼. 근데 이거는 스테이셔너리가 아니라도 밴드 리미티드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이 증명돼 있는데 그건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만 일단 알면 돼요. 샘플링 하면 문제없다. 밴드 리미티드가 중요하고 나이키스트 레이트 보다 빠르게 샘플링하면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뭐 어떤 센스로 된다고 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밴드 패스 시그널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다 두 개로 나눠야죠.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근데 우리 책은 그냥 밴드 패스 샘플링 오브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x of t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했더니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인 거예요. x of t가.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w 예를 들면 뭐 1, w 2 이렇게 잡다고 합시다. 그러면 리얼이니까 뭐 편의상 이렇게 쓸까요? 에너지 스펙트럼으로 그렸어요. 리얼 넌 네거티브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질문이에요. 그 우리 교수님 은퇴하신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스펙트럼을 이렇게 그려줘요. 자 x of t 스펙트럼이 이렇게 주어졌어. 자 얘를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바꾼 다음에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싶은데 미니멈 샘플링 레이트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몇 년 동안 그냥 계속 내셨어요. 놀라운 것은 몇 년 동안 맞춘 학생이 거의 없어요. 왜 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빠진 함정이 뭐냐면 맥시멈 프리퀀시 컨텐트 뭐죠? W2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많은 학생들이 2배의 W2 이상으로 샘플링 레이트를 잡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5점 만점이었으면 그냥 한 뭐 5점 받는 거예요. 뭐 상관없죠. 모두가 5점 받으면 맥스가 그게 15점이랑 마찬가지죠. 자 이거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 여기서도 이제 가정들이 있어요. 지금 일단 여전히 리얼이에요. 리얼이라서 사실은 푸리에 트랜스폼이 컨주게 시메트리카라고 따라서 에너지 스펙트럼이 리얼 이븐 펑션인 거죠. 이제 그 교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지금 여기 나오는 밴드 패스 샘플링 디어렘을 아는가를 묻고 싶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밴드 패스 샘플링 디어렘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 시그널의 밴드위스가 얼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리얼 시그널이면 어때요? 칸주기 시메트리카라니까 네거티브 프리퀀시는 당연히 차지하니까 오직 이 f가 리얼인 구간에서 얼마 있느냐만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밴드위스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x of t의 밴드위스는 w2 빼기 w1이라고 해야 돼요. 앞서 우리가 베이스밴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게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W1이 0이고요. W2가 이제 여기 있는데 W2 빼기 W1 하면 W2가 되니까 W라고 부른 거예요. 사실은. 얘를 잘라가지고 쫙 홍해 갈라지듯이 배치해 놓으면 사실 그게 이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샘플링 레이트가 2배의 W2 빼기 W1이다 라는 답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2배의 W2 빼기 W1 이상이어야 한다. 근데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걸 샘플링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나왔던 그 쿼드러처 디모듈레이터 있잖아요. 사실 그걸 써야 돼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그널 x of t를 쿼드러처 디모듈레이터로 두 개의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바꾸는 거예요. x를 썼으니까 여기에 x, c, x, s라고 할게요. 사인과 코사인 곱해지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뭐냐면 얘가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이고 패스 밴드 밴드위스라고 하는 게 이제 W2 빼기 W1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 두 개는 리얼 베이스 밴드 시그널이고
밴드위스가 2분의 W2 빼기 W1이 돼요. 각각 밴드위스가 베이스 밴드. 그러면 위에 거를 이제 샘플링 하려면 뭐 어떻게 돼요? 여기 샘플링해서 나이키 샘플링 레이트를 따르려면 요게 맥시멈 밴드 프리퀀시 컨텐트니까 이게 2배죠. 그래서 이 샘플링 레이트가 요거 이상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샘플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요거 이상이면 돼요. 그런데 이 샘플러가 두 개니까 둘로 곱해서 결국은 2배의 W2 빼기 W1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한 학생은 당연히 아무도 없었죠. 제 생각에 우리 전자과 교수님들 중에서 이게 이런 시그널 젠 시스템즈 쪽으로 안 하시는 교수님 있잖아요. 시스템 디어리. 여쭤보면 아마 밴드 패스 디어렘, 밴드 패스 샘플링 디어렘이라는 게 있다는데 뭐예요? 하면 그런 게 있어 이러실 가능성이 높아요. 예, 모르시거나 다 까먹으셨거나. 예를 들면 제가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 회로 그려보세요 하면 못 그려요. 근데 여러분은 이번 학기에 듣고 있는 학생들은 바로 그리죠. 표정이 다들 어두워요. 네, 그런 거 안 내는 모양이죠. 저희 때는 그냥 전자회로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그냥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를 그냥 뭐 그리시오. 그다음에 거기 뭐냐면 최대한 상세하게 뭐 그런 게 문제 막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종이 이만한 데 있잖아요. 누런 종이에다 막 이제 그리는 거예요. 자대 가면서 정말 엽기였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밴드 패스 샘플링 디어렘에 어디 적용하냐면 리얼 밸류드 당연히 리얼이고요. 여기서는 편의상 와이센스 데이셔널이 프로세스로 한정을 해요. 한정을. 그래서 결국은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준 것과 거의 동일하죠. 그렇죠? 일단 파워 스펙트럼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패스 밴드에서 밴드위스가 WX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IQ 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인페이스 쿼드러처럼 뭐 아까 제가 XC, XS라고 했는데 뭐 IQ로 해도 되죠.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면 이제 쿼드러처 디모듈레이터를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리얼 베이스밴드에서 샘플링을 하고 샘플러가 두 개니까 레이트를 2배로 이퀴벌런트하게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거는 통신 시간에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피블즈 교수님이 레이더 이런 거 전공하셔서 그냥 이런 건 알아야 돼 하고 막 넣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좀 무리스러워요. 4학년 학생이나 석사 1학년 학생 위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밴드 패스 시그널 또는 랜덤 프로세스에 대한 샘플링 얘기가 나오면 그냥 두 개의 베이스밴드 랜덤 프로세스나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바꾼 다음에 샘플링 하면 된다. 그리고 패스밴드 리얼이에요. 주의하세요.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 아니에요. 예.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에서 말하던 미니멈 밴드위스, 미니멈 샘플링 레이트 그것은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 데리베이션이 궁금한 학생들은 전에 제가 말했던 제 그 K-MOOC 강의 있잖아요. 그거 우리 홈페이지 중에 잘 찾아보면 있거든요. 네. 아마 제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돼 있는 대학원 과목에 석사 1학년 과목 거기 링크로 넣어놨을 거예요. 네. 스케줄 다운로드 가면 그래서 그거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섹션은 이제 책에서 아예 처음부터 이제 discrete time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또는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을 샘플링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만들었을 때의 파워 스펙트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결론은 어디 갔어요, 식이? 네,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참고로 이것은 여기에 XS가 샘플된 시그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를 썼어요. 위에는 또 뭐 IQ, 뭐 CS 이렇게 썼는데 헷갈리는데 X가 샘플된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뭐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그 Z 트랜스폼에서 Z 자리에 e to the j2pi f를 넣어서 뭐 어차피 discrete time 시그널이라는 걸 알면 그냥 f로 써도 되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거예요. 샘플링 하고 나면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일 때는 이제 DTFT가 어떻게 되냐면 샘플링 레이트 곱하기 folded 스펙트럼. 그다음에 파워 스펙트럼일 때는 DT 샘플링을 해서 얻은 랜덤 프로세스, DT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이 샘플링 레이트 곱하기 folded 파워 스펙트럼 이렇게 된다는 것만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욕심을 막 부리셔가지고 뭐 설명을 하셨는데 넘어가겠어요. 그냥 나이키스트 레이트보다 느리게 샘플링하면 에일리어싱이 일어나는 것은 랜덤 프로세스 샘플링이나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샘플링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iscrete time 시스템에 대해서 또 다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continuous time 시스템,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으로 이제 프로세싱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유도했잖아요. 결론은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또 의욕 과다가 되셔가지고 이거 막 줄줄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DSP라고 하면은 이게 D자가 디지털이거든요. 그런데 DSP라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수업을 들으면 교과서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 Discrete Time Signal Processing이라고 돼 있는 그 MIT에서 나온 교재를 많이 써요. Discrete Time Signal Processing. 그러면 도대체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과 Discrete Time Signal Processing은 뭐가 다르냐? 그럼 보통 사람들이 아주 꼼꼼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거의 똑같지만 보통 Discrete Time Signal Processing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x of n이라는 시그널이 있을 때 이 값이 어때요? 다 리얼이거나 컴플렉스 넘버로 되는데 디지털이라고 하면 보통 x of n이 어때요? 어떤 finite 알파벳인 거예요. 이게 finite set인 거예요. finite set.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값이 한정돼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finite number of bits를 할당한 것처럼. 그게 큰 차이라고 보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얻으려면 소위 말하는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입력이 들어가면 여기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뭐 항상 미치게 만들었던 게 있죠. 실링 펑션이나 플로우 펑션을 써서 또는 뭐 가우스 기호라고 여러분은 하지만 어때요? 뭐 이런 미치겠어요, 그렇죠? 이런 거 어떻게 변형해 놓은 걸로 이게 in, 이게 out 이렇게 해가지고 디스크리트하게 자르죠. 거기다 심지어 여기다 캡까지 둬서 어느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세츄레이션 되게 만들죠. 요렇게 해서 얻은 시그널을 이제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직선이 안 되니까 에러가 있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퀀타이제이션 에러라는 것도 고려해서 이제 이 DSP라는 책에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되어 있는 책들이 주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여기서는 뭐 아주 복잡하게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에 본 것처럼 그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ce equation으로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의 스페셜 케이스인 뭐 ARP 뭐 이런 랜덤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로 만들어 놓고 막 처리를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싫어하는 이런 블럭도 있죠. 기억도 안 나요, 그렇죠? 다이렉트 폼 1, 2 있지만 이런 건 하지 않겠어요. 하지 않고 결론만 얘기를 할게요. 결론만. 사실은 DSP 시간에 사실 다 새로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여전히 이런 shifting property를 쓸 거예요. 델타 펑션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discrete time 도메인 상에서 쓸 거고요. 따라서 우리의 linear time invariant system output은 어떻게 되죠? discrete time에서의 convolution, 즉 convolution sum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때요? 어떤 LTI 시스템이 있을 때 인풋 아웃풋 관계들을 우리가 찾고 싶어요. 캐릭터라이즈 하고 싶어요. 그러면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 구하고 뭐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과정으로 나타나요. 컨티뉴어스 타임일 때와.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뭐 유도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챕터 9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해보면 된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섹션 8.9에서 모델링 오브 노이즈 소스 이 챕터가 있는데, 이것도 이분이 이제 레이더를 하시다 보니까 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RF 서킷 이런 거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이럴 텐데 보면은 이 미니 서킷이라는 회사 제품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 오프 더 쉘프 컴포넌트들을 많이 팔거든요. 그 중에 이제 앰플리파이어를 뭐 여러분이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사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스펙 시트를 보다 보면 이 여기 NF라고 표시된 게 있어요. 노이즈 피겨라는 거거든요. 노이즈 피겨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야 돼요. 사실 이 과목에서 이 노이즈 피겨에 대해서 좀 배우기를 바라신 교수님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거의 뭐 마지막 날 배우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모든 컨덕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이디얼 컨덕터가 아니잖아요. 오음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서멀 노이즈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때 이 전자들이 이 머티리얼 그리드에 부딪히면서 어때요? 가속하다가 정지했다가 가속하다 정지했다가 이렇게 막 가죠. 그러면서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 같은 것을 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투 포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저항 3개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어떤 시그널을 인가를 해요. 여기다가 어떤 시그널을 인가를 해요. 그래서 여기 걸리는 시그널을 input x of t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이제 output y of t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y of t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것 더하기 어떤 노이즈 성분이 있어요. 랜덤 프로세스가 더해져요. 실제로는. 이것이 무시할 만한 서킷이 있고 무시하면 안 되는 서킷이 있어요. 회로가 있어요. 그러면 무시 안 해야 될 때 그러면 어떻게 저것을 모델링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섹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섹션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제법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랜덤 프로세스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연결을 해 놓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RF 서킷을 다뤄야 될 때 저 노이즈 피겨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간단히 얘기하면 모든 컨덕터는 thermal noise source예요. 그래서 걔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그냥 RLC 컴포넌트로 계산했을 때 나올 아웃풋에 랜덤 프로세스가 노이즈로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thermal noise이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되냐면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고 화이트 노이즈예요. 대부분이. 알겠어요? 그러면 뭐 그냥 더해지나 보다 이럴 텐데 조금 전에 그 스펙 시트에서 봤겠지만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재료에 따라서 그 컨덕터처럼 보일 텐데 실제로 금속이라 하더라도 더멀 노이즈가 있는데 우리가 앰플리파이어 이런 거 만들 때는 뭐예요? 실리콘 베이스트도 있고 갈륨 아스나이드 베이스트도 있고 이럴 때마다 그 스트럭처가 다르잖아요. 그럼 전류가 흐르면서 어때요? 똑같은 전류를 인가해서 똑같은 게인을 가지는 증폭기라도 내가 어떤 재료를 썼느냐에 따라서 더해지는 노이즈가 달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때는 이제 시그널을 어테뉴에이션 시키고 싶은데 이 어테뉴에이터를 비싼 걸 쓰느냐 싼 걸 쓰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금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도체들을. 그런 것과 그냥 싸구려 금속으로 한 거 당연히 더멀 노이즈도 다르게 더해지거든요. 그 레벨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dB는 뭘 뜻하냐? 그래서 이제 속성 3분짜리 3분하고 나면 챕터 9는 언제 하지? 큰일 났는데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입력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를 출력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로 나눈 것을 노이즈 팩터라고 하고 그것을 10 로그 취한 것을 노이즈 피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저기 있는 노이즈 아까 dB 단위로 돼 있던 노이즈 피겨 값 있잖아요. 맞아요? 입력이 30dB였으면 이거 통과하고 나면 증폭은 되는데 SNR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증폭기예요. 증폭기가 있어요. 어떤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가 있는데 입력이 시그널 레벨이 1이었고 노이즈 레벨이 예를 들어서 0.1이었어요. 파워가. 그러면 SNR은 얼마죠?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니까 이게 10이잖아요. 10은 로그 스케일로 하면 10dB죠. 그렇죠? 맞습니까? 10dB인데 이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를 통과하고 나면 이 시그널 성분이 예를 들어서 100이 됐어요. 개인이 100이라서. 그럼 본래 이 노이즈는 100배가 돼야 되겠죠. 입력이 100배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지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어디셔널이. 이 어디셔널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요 시그널 아웃풋 더하기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dB로 나타내면 처음에 10dB였는데 여기서 노이즈 피겨만큼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럼 이 숫자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 정도는 알아야죠. 작을수록 좋겠죠. 이게 디그레이드 되는 양이에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가 아웃풋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가 dB 단위로 디그레이드 되는 양이에요. 그러면 그냥 뭐 값이 작은 걸 쓰면 되겠네 하지만 보통 값이 작으면 게인도 작아요. 게인이. 그럼 안 되잖아요. 얘기했잖아요. 핸드폰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저희 가서 마이너스 130dB 디그레이드 생겨요. 그게 뭐야?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14승, 뭐 13승 떨어지는 거예요. 파워가. 10의 마이너스 14승. 자, 요거의 10의 마이너스 14승이 얼마예요?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증폭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노이즈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이즈와 노이즈 피겨에 대해서는 그냥
아웃풋 SNR이 인풋 SNR에 비해서 얼마 디그레이드 되는가를 포지티브 넘버로 나타낸 거예요. 작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노이즈 네트워크를 캐스케이드로 연결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런 거죠. 안테나도 어때요? 안테나도 금속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얘도 노이즈를 더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딥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안테나를 비롯해서 안테나의 일부 앰플리파이어, 도선 이런 거를 그 질소, 액체 질소 같은 거에 담궈놔요. 막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그래야지 노이즈가 덜 더해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명왕성에서 그 더모 뉴클리어 배터리가 내는 걸로 신호 보내면 얼마로 도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주 배경 복사에 묻혀서 안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막 수단 방법을 다 쓰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 더말 노이즈가 더해지는 네트워크들은 익스터널 노이즈 소스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걸 캐스케이드로 하면 결국은 뭐냐면 얘가 소스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요 네트워크는. 그러니까 개인이 G1이면 사실 여기 어떤 노이즈가 더해지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놨지만 그냥 노이즈가 더해진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캐스케이드로 연결하면 여기도 노이즈가 더해지고 또 더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하나로 보는 거예요. 개인을 다 묶고 그 다음에 노이즈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녀석을 이쪽으로 빼요. 개인을 스케일을 해가지고 쭉 뽑아내면 여기에 뭐가 되냐면 그걸 잘 계산을 해요. 예. 그러고 나서 보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 나와 있는 유명한 그 프리스라는 사람이 이게 뭐 안테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나오는 사람인데, 프리스 아인슈타인만큼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 프리스가 노이즈 팩터, 이건 NF가 아니죠. 노이즈 팩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유도해 놨어요. 이건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수학적 비납법을 써서 단계 하면 그냥 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스테이지,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가는 첫 번째 스테이지의 노이즈 팩터에다가 두 번째 스테이지의 노이즈 팩터 1보다 크죠. 항상 디그레이드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왜냐면 인풋 나누기 아웃풋이었으니까 거기서 1을 뺀 다음에 첫 번째 스테이지의 개인으로 나눠요. 큰일 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테이지의 노이즈 팩터에서 1을 뺀 다음에 앞에 있는 두 스테이지의 개인을 곱해서 나눠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주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다 똑같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게 앰플리파이어 캐스케이드인데 개인이 다 똑같아요. 근데 노이즈 피겨가 다 다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앰플리파이어를 소스에 가장 가깝게 배치해야 되겠어요? 어떤 앰플리파이어? 노이즈 피겨가 제일 작은 걸 둬야죠. 그게 이제 이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consequence라고 돼 있는데 important consequence of this formula는 뭐냐면 라디오 리시버에서 노이즈 피겨가 가장 작은 녀석을, 그렇죠? 앞에다 둬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설명을 더 할 수가 없어요. 기억을 잘 해놓으세요. 물론 이제 이게 개인이 같지 않아도 성립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면 제가 시험 시간에 이그젬플로 내서 풀 수 있게 해줄게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노이즈 피겨에 대해서도 했고요. 프랙티컬 노이즈 네트워크는 이제 프리퀀시마다 또 이게 이제 다 달라요. 더해지는 스펙트럼이. 그런데 이건 넘어가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챕터 8이 끝났고요. 챕터 9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큰일 났네. 챕터 9는 큰일이에요. 앞을 너무 자세히 설명했어요. 저희 경험담은 얘기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옵티멀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시노미 시스템에서도 처음에 이제 어널리시스만 하고 그다음에 신티시스, 즉 시스템 디자인은 잘 안 하다가 나중에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또는 디퍼런스 이퀘이션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해요. 뭐 폴을 어디 배치하고 제로를 어떻게 배치하고 코에피션트들을 어떻게 구하고 이런 것 좀 하고, 특히 제어 시간에 많이 하죠. 제어기를 디자인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 과목에서도 지금까지는 LTI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챕터 9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LTI 시스템 with impulse response H of T를 디자인하는데 입력이 어떤 랜덤 프로세스고 출력이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기서 뭐 아웃풋이라고 O로 쓰겠어요. Y라고 할까요? Y라고 합시다. Y out.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섹션 1은 소위 말해서 매치드 필터라고
매치드 필터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네. 바쁜 학생들은 출석하고 나가셔도 돼요. 예, 이 부분은 시험에 내지 않을게요. 이걸 커버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챕터 9는 안 하는 걸로. 알겠죠? 예, 설명만 할게요. 그냥. 네. 자, 그래서 섹션 9.1은 매치드 필터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9.2는 미니멈 민 스퀘어드 에러 리시버라는 것을 다뤄요. 그래서 매치드 필터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y of t가 이제 통신 시스템이라고 하면 통신에서 이제 신호를 보내면 내가 비트가 날락 1이고 신호를 안 보내면 0이라고 해보세요. 굉장히 멀리 내가 보내는데 그래서 y of t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y of t가 어떤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더하기 노이즈 이렇게 수신될 때가 있고요. 또는 y of t가 그냥 노이즈만 수신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어떤 이 필터를 만들어서 이 필터에다가 특히 어떤 시각 t0에서 샘플링을 하면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얻어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랜덤 베리어블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Continuous Time Observation을. 그래서 y가 그러면 첫 번째는 y는 어떤 뭐 시그널 성분 더하기 노이즈 성분 이렇게 될 거고 아래쪽 경우에는 노이즈 성분만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될 때 뭘 하고 싶어요? 예, 노이즈 오브저베이션이 수신되는데 시그널 성분이 있으면 비트 1이 전송된 걸로 하고 시그널 성분이 없으면 비트 0이 전송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on-off 키잉이에요. 실제로 통신 초반에 이거 많이 썼고 on-off 키잉을 약간 변형한 것이 소위 말하는 모스 신호죠. 뚜뚜뚜뚜 하는데 긴 것도 넣었죠. 그냥 일본어로는 돈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누를 때 없을 때도 있지만 길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었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on/off 키잉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 요 노이즈가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는지도 고려하고 이 시그널이 어떤 시그널인지도 고려를 해서 최대한 내가 수신기를 만들었을 때 그 수신기의 오류율이 작아지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전형적인 디지털 통신에서의 수신기 디자인하는 목표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매치드 필터라는 것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도 과정은 쭉 나오고 여러분이 읽으면 따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이니퀄리티가 바로 슈왈스 이니퀄리티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죠. 여러분은 이제 이 벡터 버전 알고 있죠. x 벡터 내적 y 벡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x 벡터의 크기 곱하기 y 벡터의 크기로 어퍼 바운딩이 되죠. 그다음에 이걸 만약 제곱을 하면 요거 제곱이 되고 맞습니까? 이것이 슈왈스 이니퀄리티죠. 여러분이 아는 벡터 버전 슈왈스 이니퀄리티예요. 그것을 펑션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동일해 보이죠? 네. 이것을 이용하면 놀랍게도 저 h of t가 뭐가 돼야지 우리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를 맥시마이즈해서 결과적으로는 on/off 키잉 시스템에서의 에러 비트 오류율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말했지만 이제 미니멈 민 스퀘어드 에러 해서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 가면 제어 전공하면 특히 맨날 보죠. MMSE 리시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디터미니스틱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입력이 약간 Y라고 했는데 W로 바꿨어요. 어떤 랜덤 프로세스 더하기 노이즈 이렇게 돼요. 얘도 내가 알고 있고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을 얘도 알고 있는데 얘는 주로 화이트 노이즈죠. 얘는 화이트 노이즈예요. 주로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때 얘의 파워 스펙트럼과 얘의 파워 스펙트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세요. 얘가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럼이고 X의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LTI 필터를 만들어서 이 노이즈는 최대한 서프레스 하면서 X가 나오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냥 로패스 필터링 하면 되죠. 맞아요? 극단적인 경우는 어때요? 그냥 이렇게 서로 나눠지는 걸 보고는 H는 로패스 필터링 하면은 그냥 X가 나오겠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지 않고 서로 오버랩이 있으면 어때요? 그냥 로패스 필터링만 한다고 해서 잘 나올까요? 특히 이게 컬러드 노이즈인데 이렇게. 그래서 그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H를 디자인하면 요 아웃풋에서 나온 랜덤 프로세스가 요 인풋 랜덤 프로세스와 최대한 비슷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LR을 어때요? 스퀘어해서 평균 낸 것을 미니마이즈하는 리시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섹션 9.2에서 MMSE 리시버를 또 유도하는 과정을 구구절절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DSP 시간에 다뤄야 되고요. 놀라운 건 뭐냐면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학부생들한테. 주로 어떻게 되냐면 대학원 추정 시간에 다루게 돼요. 추정론 그 다음에 또는 대학원 통계적 신호 처리 시간에.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근데 다만 주의할 것은 다 어때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어려울 테니까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다루고 있어요. 파워 스펙트럼을 이용하고 필터의 후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구구절절 또 유도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최적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제가 말했지만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제가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했죠? 리니어 알지브라 맞아요. 그 다음에 캘큘러스 얘기 나오고 맞습니까? 벡터 캘큘러스. 그 다음에 프로바빌리티 최적화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프로바빌리티와 관련해서 최적화가 매우 중요해요, 사실은. 다음 학기에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이그젬플을 들어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큰 그림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도대체 이 수업은 뭐 한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수업이 많은 그 다음 스텝의 이 어떻게 보면 스텝 스톤이에요. 딛고 올라서는 그런 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그젬플을 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이제 진도를 냈던 거에 대해서 좀 사과를 드리고요. 어쨌든 다음 학기에 최적화 시간에 최대한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면서 좀 쉽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정말 오늘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뭐 화가 날 학생이 몇 명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라면 왜 마르코프 프로세스와 마르코프 체인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학부 레벨에서 이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교과서가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컴퓨터 엔지니어링 오리엔티드 된 교과서가 있고요. 하나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오리엔티드 교과서가 있어요. 우리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는 이 피블즈 책을 쓰면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오리엔티드 된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랜덤 프로세스 중에서 소위 말하는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마르코프 프로세스와 마르코프 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요, 책에. 그런데 컴퓨터 네트워크를 전공하거나 스피치 레코그니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이 랜덤 프로세스 중에서도 이 마르코프 프로세스라는 것을 가지고 랜덤 프로세스를 모델링해요. 저는 통신하는 사람이라서 YSN 스테이셔너리나 YSN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로 모델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교과서를 이 피블즈 책 같은 마르코프 체인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말을 하지 않는 책을 써왔는데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랜덤하게 예를 들어서 일렉트리컬 앤 컴퓨터 엔지니어링 미국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학교에 로그인해서 책을 보세요. 그럼 2분의 1의 확률로 확률 교과서에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교과서가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매우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을 거예요. 파워 스펙트럼은 아예 안 다루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전자회로 만들고 여러분이 RF 서킷 만들면 당장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또는 시그널 애널라이저로 파워 스펙트럼을 찍어서 봐야 되는데 파워 스펙트럼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이 파워 스펙트럼을 많이 강조하고 마르코프 프로세스 쪽은 커버를 거의 안 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컴퓨터 공학과에 가면은 또 이 대응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듣거나 아니면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뭐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말고사는 수요일 날 수업 시간에 시작해서 2시간 동안 보는 걸로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능하면 헬프 세션 시간을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문자를 보낼 거예요. 제가 머리가 아프다, 좀 쉬어야겠다 그럴 때 문자를 보낼 테니까 뭐 적어도 2번 이상 할 거니까 여러분이 그때마다 뭐 웹엑스 여기 로그인 해가지고 이제 아니면 줌으로 해서 하든가 링크를 보낼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뭐 Q&A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말고사에 대비하도록 합시다. 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고요. 이름 학번 쓰시고 퇴실하시면 되고 질문 있는 학생들은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겠어요.